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봅니다. 삼성중공업 8% 올랐습니다. 금요일 날, 그리고 오늘 일요일이에요. 다음 주가 되면 미증시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루 정도는 쉬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만 원까지는 수월하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90%를 먼저 반영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실적을 보는 데 있어서 여기 뭐 매출을 봐야 되나요? 영업이익을 봐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매출에 대한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계절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한 실적에 대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찍혀 나오느냐, 그리고 꾸준하게 실적이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장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는 건 예측이잖아요. 그렇죠? 예측. 하지만 우리는 확정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손절 부분, 확정을 지으면, 그렇죠? 확정을 지었을 때 안 올라가면 내가 지은 확정이 틀린 거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성장률을 어떻게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이번에 발표한 삼성중공업의 실적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여기 매출액 기준에서 보면 단기 실적 2조 5,320억, 그쵸? 2조 5,320억이죠. 그리고 전기 대비 증감률 7.8%,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30.1%입니다. 자, 그러면 30.1%만큼 전기 대비해서, 그쵸? 전기 대비해서도 그렇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그렇고 상승폭이 나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의 오차는 존재할 수 있어요. 자, 전기 대비의 평균적인 상승세를 보면, 그쵸? 20%, 10% 정도 치면 한 30% 정도. 그러면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왔으니까, 그쵸? 이 정도의 이 성장폭을 감안한다면 평균치 대비해서 실적과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을 주봉으로 돌려서 작년도의 상승세랑 비교해서 본다면, 그쵸? 거의 한 9,000원 정도에서 12,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30% 정도.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약간의 오차는 존재한다는 점, 이 부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수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조선주들은 수주 산업이죠. 그리고 수주를 받는 과정에서 뭐 이번 달에 수주 받고 다음 분기에 바로 완성된 그 선박이 바로 나가는 게 아니죠.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한 3년씩, 4년씩 이렇게 걸려요. 그리고 대형 선박이면 대형 선박일수록 건조 기간이 길게 되고, 그리고 뒤쪽에 몰려들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실적치를 보여드리면서 연간 실적을 쭉 보여드리면 6천억 적자, 19년도죠. 20년도에 1조, 21년도에 1조 3천억, 2022년도에 8,500억. 4년 동안 연평균 1조 정도의 적자를 계속 봐왔죠. 우리가 여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과거에 있었던 저가 수주 물량. 그쵸?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격 경쟁이 붙었고 기술적인 평준화, 그쵸? 상향 평준화도 나왔으니까 뭐가 발생한 거죠? 가격이 싼 곳으로 간 겁니다. 그게 중국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트럼프가 와서 중국 규제하죠. 그래서 트럼프 관련된 이슈, 그리고 중국 관련된 이슈, 그쵸? 이 중국 규제 관련된 이슈,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거의 연간 더블씩 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더블씩 뛰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딱 올라갔을 때 멈추는 구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수주가 멈추는 구간에서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주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기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잘 나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잘 나오고 나면 그 실적을 또 넘어야 되잖아요.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상황이, 그쵸? 이 그 조선업의 경기 상황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주의 주가가 8% 정도의 상승세를 이어갔고, 하루 이틀 쉴 수도 있지만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가격적인 부분을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낼 수 있는 수익의 폭은 정확하게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그쵸? 1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 300%가 넘는 계좌 수익을 만들어냈고요. 이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맞춰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정확하게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매를 했을 때 30%씩 이런 식으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고, 자,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STX 중공업입니다. 어떻습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상승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했을 때 36%, 14%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구간, 그쵸? 반등하는 구간에 매매를 해야 되는 거,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STX 중공업 정확하게 제가 금요일 날 같이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다는 건 앞으로 성장률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고, 성장률에 대한 폭은 아까 전에 보셨죠? 수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수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가를 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절대 매매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매매에 가담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호재거리나 이슈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의 주가라고 이렇게 딱 쳐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수십 년 만의 호황기, 주문이 끊이질 않는다. 줄줄이 신고가가 터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삼성중공업, 개인은 하이닉스를 사들였다. 개인은 하이닉스가 최근에 안 좋죠. 내려가는 종목을 사고 있다는 거고,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중공업을 금요일날 적극적으로 매수했다. 올라가는 구간에 매수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왜 나올까요? 자, 제가 삼성중공업 관련해서 그쵸?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가 명확하게 발견이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먼저 반영된다. 자, 그런데 수주가 끊이질 않는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가 잘 나왔다는 건 뭐예요? 다음 분기에 그 실적을 또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건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는 부분도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절적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월등하게 잘 나왔다는 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 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건 다음 분기에 더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첫 번째 단계를 지나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죠. 고가 돌파하는 구간, 신고가 구간. 그래서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가격대를 잡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 진행하는 라이브에서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와 그리고 주말에 진행하는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는지 그 가격적인 부분, 그쵸? 올라가는 타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하는 이론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 내용은 여기 삼성중공업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2주 동안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제가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상승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올라간다. 그럼 성장률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이 좋아지는 구간에서 타점을 어떻게 잡을지, 그렇죠?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